버트 선생님, 샴푸 요정 이재명 씨가 1번 마케터래. 그러니까 저분 지금 앉아서 1번 마케팅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기지사쯤 되는 사람이 청담동까지 헤매가면서 샴푸를 맨날 공수했다고 하니까 그 본질은 사실은 공급 유용에다가 저 공무원을 갖다 저렇게 사적으로, 그러니까 법화 유용이죠. 근데 본질은 사라지고 지금 저 샴푸 엄청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1번 마케팅 해주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1번 마케팅 해주면서 밖에 나와서는 태평양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2차 대전 생각할 때 태평양 전선 그러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거기서 희생된 사람, 또 일본의 저 잔인성.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한테 저 일본 마케팅 해주시는 저 정치인께서 저런 말을 일삼고 있으니, 우리 그 샴푸 요정 얘기? 저는 그 샴푸 요정 얘기가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샴푸를 쓰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만도 맞죠. 뭐 그 사람이 일제 샴푸를 쓰건 말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저기 저도 뭐 염색약 같은 거 일본 거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 것도 쓰고, 저 경기도 그 공간에 보니까 댕기머리도 옆에 같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탈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탈모에 신경 쓰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건 그건데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겁니다. 그 지난번에 그 법화 의혹을 제기했던 공무원이 왜 추가 폭로했잖아요. 추가 폭로가 뭐냐면, 이거 법화 의혹은 그 배우자하고 배 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몸통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랑 뭐 잔뜩 나왔잖아요. 그 공간에 과일 채워놓으면 와이프가 와서 저 상자에 넣어갖고 자기네들 집으로 들고 가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청담동 일대로 샴푸 사러 갔다. 근데 샴푸 사러 간 것도 공무원을 이런 데다 쓰는 것도 웃기지만, 세상에 지사 샴푸 사러 근무 시간에 공무원을 갖다가 부리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샴푸 값을 내 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에서 처리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유형이죠. 아니 지사님이 저 탈모로 신경 쓰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거를 왜 그 경기도 세금으로 하냐고요. 각자의 탈모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죠.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움을 이해하지만 이거를 공무원 시켜갖고, 그게 공무원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경기도 공무원인데 청담동에 샴푸 사러 뛰어다니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근거 없다 그러더니 사진이 띡 나온 거예요. 여기가 경기도 그 지사 공간인데 여기 보세요. 댕기머리 샴푸하고 요거 이게 이제 일제 쿠어레 샴푸랍니다. 요 샴푸 있죠? 요 샴푸가 250ml, 요게 이제 되게 이 작은 사이즈잖아. 250ml인데 저게 한 5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샴푸죠. 그래서 지금 저 일제 샴푸인데 이게 이제 빼박으로 나온 거예요, 사진이. 빼박으로 나왔는데 보시면 보세요. 이게 젊은이들이 이 포스터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스즈메의 문단속이라고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쳤던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샴푸를 딱 했는데, 이거 보세요. 샴푸의 요정이 반일선동 시위장에서 일제 샴푸의 향기를 뿜어내다. 청담동 술자리는 뻥이었지만 청담동 일제 샴푸는 찐이다. 이게 지금 이 포스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젊은 이제 국힘 지지자들이 만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만들었죠. 이 잘 만든 이런 창작열의 엔진이 된 게 뭘까요? 이게 저는 이 분노라고 생각해요. 분노. 그러니까 이거 반일 선동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면서 그 일제 샴푸를 사러 공무원을 갖다 청담동 일대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그것도 공금으로 사고, 청담동 술자리 같은 얘기나 하고 있지만
청담동에는 샴푸 사러 이렇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막 청담동 술자리는 막 어마어마하게 퇴폐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청담동에 샴푸 사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죠. 이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짜증이 난 거예요. 그 짜증이 이 예술적인 창작열로 지금 창작 욕구로 폭발한 거죠. 이 포스터 보세요. 이게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포스터 중에서 이렇게 잘 만든 포스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샴푸는 일제가 이지방이야.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같은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포스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의 이름은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걸 여기다 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샴푸 쿠어의 샴푸를 보고 너의 샴푸는, 이게 원래 제목은 너의 이름은이거든요. 청담동에서 공수한 샴푸의 향긋한 초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재치가,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젊은이들의 그 예술 혼을 자극한 것이 뭐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염수 방류가. 그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저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태평양 전쟁이다? 저게 이제 그 2차 대전 때 보시면 여러 가지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 동부전선, 소련군하고 독일하고 붙은 동부전선, 그 다음에 서유럽의 서부전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전선, 그 다음에 우리 이 동남아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일본군이 주력으로 있던 이 태평양 전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것이 막 생체 실험하고 학살하고 일본인들의 잔인함. 이게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끌어들이는 거죠. 아주 증오의 감정을.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 얄밉긴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작살이 나고 그 이후에 경제가 재건이 되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지금 이 21세기에 저 태평양 전쟁이다.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극단적인 선동이잖아요. 저게 정말 제 태평양 전쟁처럼 그런 민간인 학살에다가 생체 실험에다가 저런 그 잔인하고 정말 극악무도한 그 행위면, 그 오염수가 제일 먼저 해류에 의해서 가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오염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반대하는 정당은 중국하고, 그 정치 세력은 중국하고 우리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마음에 안 드는데 기준치에 맞춰줬다고 하고, 이런 사고는 항상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대충의 입장은 앞으로 이런 기준치를 계속 맞추는지 매일매일 감시할 거야, 이렇게 모이고 있지,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극악무도한 무슨 태평양 전쟁 이러면서 선동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이재명 씨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런 제2의 태평양 전쟁, 이런 극단적인 이미지를 막 가져오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그 선동하는 것의 뒤에는 이 사람 스스로도 일본 샴푸를 저렇게 열심히 청담동까지 뛰어가서 사올 만큼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있는, 굉장히 얽혀있고 앞으로도 얽혀있을 파트너 관계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예 잊어먹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저 태평양 전쟁 얘기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더 이상 안 볼 관계도 아닌데 왜 저런 극단적인 언어를 쓰나, 머릿속에서 벌써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신도 저 쿠어의 샴푸라는 고가의 샴푸를 저렇게 목숨 걸고 구해서 쓸 정도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자기는 이미 몸으로 경험하면서도 마치 그런 일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다시는 일본 얼굴을 보지 않을 것처럼 지금 저렇게 그 극단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소비하고 지금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면서도 오염수는 얄밉지만
그것도 얄밉지만 국제적인 기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사람의 이런 그 극단적인 선동과 본인의 행동이, 그리고 머리도 나쁜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미 그 일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단칼에 쳐버리고 태평양 전쟁 이거를 막 얘기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진짜 너 같은 이중성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고 저런 예술혼을 저건 정말 어마어마한 창작 그 욕구를 불태워서 저런 아주 고퀄리티의 포스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이제 이분이 이렇게 보세요. 극단적인 선동의 언사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생활 속에서 이제 뽀록이 난 거잖아요. 이제 뽀록이 계속 나면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뽀록이 나면서도 이걸 하고 있는 게 보시면 저 10월 사태설 일축했어요. 난 78%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표가 됐다. 그리고 지금 지지는 더 강화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 사람이 지금 저 청담동 샴푸를 저렇게 열심히 쓰면서도 밖에 나와서는 태평양 전쟁, 일본은 자랑무도한 태평양 전쟁의 그런 전범 국가, 이런 이미지를 막 얘기를 하는 게 보통 국민들한테는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네. 저게 뽀록이 나는 과정에서도 저런 얘기를 계속하는 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 거야. 이런 느낌을 중도에 있는 국민들은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압도적으로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저 개딸님들은 나를 더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보여주는 거는 이 중도에 있는 국민들하고 저 개딸들하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개딸들하고 중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이 사람은 지금 당의 총선 전망을 스스로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는 지도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보면 정청래, 무슨 민형배 이런 친명계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퍼붓기 시작했어요. 퍼붓는다는 게 막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당대표를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래놓고 체포동의안 투표 넘어오면 우리 다 같이 나가버리자. 그래서 진짜 수박들만 앉혀놓자. 그러니까 수박이 누군지를 완전히 한 번에 다 나가버리자 이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박들은 다 신분이 노출돼 버리잖아요. 비밀투표라는 게 우리 국회법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공천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남겨서 옥중 공천을 하게 만들고 자기들 공천을 이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당에 도움이 되느냐.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저 사람들 제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명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입속만 차리고 있고, 그 다음이 그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끝까지 자기네가 무슨 재주로 지키겠어요. 근데 보시면 자기들은 그냥 개딸들한테 잘 보여갖고 공천만 받으려고 하는 건데, 경선 붙으면 자기네 지역구에서 경선 붙으면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딸 덕분에. 이거 보세요. 경향신문입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에요. 혹시나 공천 못 받을까 지도부에 쓴소리 한번 못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 떨어진 거죠. 하나 지금 생략된 게, 개딸들한테 지금 저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면서 개딸들한테 잘 보여서 지역구에서 경선 붙으면 자기 후보 되려고. 12월 퇴진이니 옥중 공천이니 하면서 이재명한테 본인 공천 보장받고 총선은 간판만 바꿔서 치르겠다는 속보이는 이들. 그러니까 이 경향신문까지도 지금 저 친명 국회의원들의 저렇게 속보이는 자기 몸만 챙기는 행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을 배신하면서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죠.
근데 이상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지난번에 분당 가능성을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을 썼다가 엄중 경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그분이 엄중 경고받고 입을 다물었던 이유는 그때는 아직 자기가 그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 공감할 사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이런 행태들 때문이죠. 이런 행태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명계,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정치인들이 저 당 안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봤자 더 이상 전망이 없다. 라는, 그러니까 그 공천을 못 받는 것도 못 받는 거지만 저 당에 붙어 있어봤자 공천 받아서 총선 나가봤자 안 될 수도 있겠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이재명 그 샴푸 요정, 우리 샴푸 요정께서는 저 자기의 저런 극단적인 언행, 그리고 이중적인 언행, 그러면서도 개딸들은 점점 더 자기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자신만만한 그 선동을 뿜뿜뿜뿜 하고 계신 게 당을 아주 본격적으로 저기 쪼개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저 친명들은 정신 나간 얘기하고 비명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같이 망한다. 이런 저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지금 다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민주당의 역사에서 정말 그 괴이한, 굉장히 기괴한 사람으로 당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민주당 안에 이런 충돌의 에너지가 어떻게 갈 거냐. 충돌의 에너지가 저게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 저 사람 이제 구속되고 저 안에서 뭔가 그 혁신의 에너지가 되면 좋은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가면 저 당이 이제 좀 그 제대로 좀 혁신을 하면,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저 당 좀 제대로 하나 보다. 그 하고 그 제대로 된 간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불똥은 국민의힘으로 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그 양쪽 당이 다 수도권 위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수도권 위기 둘 다 맞는데 둘 다 맞는데 어느 당이 더 위기냐를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쪽에 이런 그 불확실한 그 에너지가 지금 뭉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에너지가 어떻게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과 국민의힘 간의 그런 그 위기의 정도가 완전히 급변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비등비등한데 저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혁신의 에너지라는 게 제대로 사는 당이 이기는 거죠. 결국은 이번 총선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샴푸 요정께서 우리 정치의 에너지의 향방을 굉장히 많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 저런 기괴스러운 사람한테 우리 정치가 휘둘린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현실인 거죠. 내 돈으로 샴푸 사려면 덜덜덜 손 떨릴 가격인데, 그렇죠. 이게 250ml에 5만 원 정도 하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런 쿠오레 샴푸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 탈모 인구들에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주 좋은 정보를 준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런 게 있는지. 왜냐면 사실 지금도 청담동 어디 가면 파는지 우리 모르죠. 참,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공돈으로 과일 먹고 샌드위치 먹고 초밥 먹고 소고기 사 먹으면서 굉장히 소비 수준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버트 선생님, 샴푸 요정 이재명 씨가 1번 마케터래. 그러니까 저분 지금 앉아서 1번 마케팅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기지사쯤 되는 사람이 청담동까지 헤매가면서 샴푸를 맨날 공수했다고 하니까, 그 본질은 사실은 공급 유용에다가 공무원을 갖다 저렇게 사적으로, 그러니까 법화 유용이죠. 근데 본질은 사라지고 지금 저 샴푸 엄청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1번 마케팅 해주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1번 마케팅 해주면서 밖에 나와서는 태평양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2차 대전 생각할 때 태평양 전선 그러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거기서 희생된 사람, 또 일본의 저 잔인성.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한테 저 일본 마케팅 해주시는 저 정치인께서 저런 말을 일삼고 있으니